평소에 책도 많이 안 읽고 글도 많이 안 써본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? 글을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가독성도 떨어지고 내용 전달도 어렵고 매력이 없는 글들이 탄생하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이제 AI를 써서 그 글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? 저는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총 4달 동안 한번 운영해 봤고요. 시간 날 때마다 짬내서 했기 때문에 한 20개 정도 글을 좀 써봤습니다.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통해서 공짜밥 같은 걸 많이 얻어먹어서 결국은 이제 비용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. 친구들이랑 밥을 먹거나 술을 먹거나 아니면은 연인과 좋은 시간을 보낼 때 결국은 제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많이 상쇄함으로써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많이 봤었는데 그 경험담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네이버 블로그는 참 오래됐습니다. 지금 유튜버만큼의 그런 힘은 없지만 그래도 꽤 오래됐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파워 블로거 분들은 큰 수익을 얻거나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인데요.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지난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블로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은 꼭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무엇보다 이제 제가 진입을 결정했던 거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았어요. 그러니까 영상 같은 거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블로그는 말 그대로 글을 잘 쓰기만 하면 되는 거고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보다 훨씬 쉬우니까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이든 뭐든 영향력이 좀 예를 들면 팔로워 수가 많거나 조회수가 잘 나오거나 이런 영향력이 있어야 그때부터 수익이 나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제 이득으로 얻어갈 수가 있어요. 유튜브 정책 같은 거 보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시간 4000시간 쇼츠 같은 경우는 1000만 회를 달성해야 돼요. 이게 물론 빵 터지면 이게 가능한데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. 얻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과 굉장한 재능이 필요하다. 근데 네이버는 진짜 누구든 할 수 있어요. 누구든 저 정도의 이득은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. 짧게라도 2달이라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5월 30일에 첫 글을 썼고요. 한번 글을 쭉 보시면 사진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총 406자밖에 안 되고요. 키워드도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보면은 글 한 줄 이상하게 썼죠. 사진 이렇게 올리고 메뉴판 저는 가격 같은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격표는 꼭 포함을 시켰습니다. 근데 이제 고깃집인데 고기 사진도 없고 글도 좀 이상하게 썼어요. 이게 사진이 그나마 있기는 한데 그래도 글이 이렇게 없으면 노출이 잘 안 되거든요.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글이 너무 쓰기 어려웠던 거죠. 저도 그 글을 많이 써봤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글을 쓰는 게 되게 어려워서 이제 여기서부터 AI를 한번 써보기 시작합니다. 어떻게 작성을 했냐면 이 정도의 글 있잖아요. 이런 글들을 이렇게 글을 복사해서 해놓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줍니다. 이 글은 내가 작성한 글이야. 글이 조금 더 검색에 최적화되고 사람들이 가독성 좋게 개선해줘. 내용이 빠짐 없이 순서 유지해주고 공백 제외하고 2000자 이상 작성해줘.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. 2000자라고 했던 이유는 얘가 가끔 보면 조금 과한 표현을 좀 많이 해서 그걸 좀 걷어내다 보면은 한 1000자에서 1500자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타이틀도 짜주고요. 이렇게 엄청 표현력이라든지 가독성이라든지 글의 내용 구성 이런 게 제가 쓴 게 거의 한 1% 정도 수준으로 글을 잘 써줍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미리 써놨기 때문에 뭘 먹었는지 어떤 내용을 짤지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살을 더 많이 굳혀주는 식으로 이제 잘 쪄주거든요. 좀 과한 표현 이런 거는 좀 많이 없애줬고 예술입니다. 이거 만약에 내가 이런 말 좀 잘 안 쓰면은 약간 이런 거 쓰기도 좀 어색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빼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짜주면 굉장히 쉽게 글을 쓸 수가 있었고요. 이게 조금 이렇게 원래 같았으면 지난 금요일 저녁 아래 계곡에 다녀왔습니다. 이 정도로 끝났을 텐데 이렇게 막 표현이 많이 좀 왜 왔는지 와서 어땠는지 이런 기분까지 이런 내부 인테리어 표현이라든지 느낌 이런 것들 잘 내줍니다. 약간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쓴 거고요. 이렇게 글이
상당히 개선이 잘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417자가 되거든요. 그래서 글자 수라든지 위에 있는 이런 키워드 포함된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비교적 검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여러 글을 썼어요. 그래서 제가 이때 2025년 5월 30일부터 시작해서 한 달 반 정도 지나니까 10개 정도는 글이 써졌거든요. 이때부터 이제 체험단에 한번 올려보자. 그러니까 대부분 한 10개 정도 글 쓰고 체험단 신청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똑같이 10개 정도 올려보고 이제 10개 쓰고 나서 체험단을 딱 신청을 해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뭐 진짜 매일매일 얻어먹을 거 아니면 플랫폼 하나만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하나만 써도 충분히 많은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, 그리고 초짜 기준에서 당첨이 가능한 수준의 그런 체험단위 공고가 올라와야 돼요. 그래서 제가 썼던 거는 이 리뷰노트라는 플랫폼을 이용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뭐 가입하시고 아마 블로그를 인증해야 될 거예요. 인증하는 방법은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냥 이거 가이드 보시고 따라하면 되고요. 그리고 체험단 검색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테고리 이거 먼저 보면 좋아요. 그래서 맛집, 블로그, 유형은 방문형, 그 다음에 전 마감임박순을 많이 썼습니다. 그래서 빨리 당첨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서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. 오늘 선정 마감은.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리고 저희 지역 서울에서 뭐 전체를 하셔도 되고, 뭐 예를 들면 나는 강남에 산다 하면 강남구, 그 다음에 서초구, 송파구 이런 데 가깝잖아요. 이렇게 가까운 데를 봅니다.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이렇게 보면은 100명에 10명 뽑는 거거든요. 근데 100명이 신청을 한 거고 104명이. 이런 거는 좀 어렵겠죠.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.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막 4대1 정도 되잖아요. 3대1에 4대1 사이 이런 거 신청했고, 여기 보시면은 식사권 어떤 걸 주는지 이런 거 보거든요. 그래서 한 4만원에서 4만원 이상이면 다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진짜 무조건 되는 거 보면은 이런 거는 신청 수가 더 딸리죠. 이런 거는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되고, 대신에 식사권 3만원 정도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약한 거 한번 해보시고, 글 쓰는 것도 사실 어려운 거는 아니라서 AI 쓰다 보면은 글 쓰는 거 진짜 금방 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3만원으로 쓰긴 좀 아깝다 하면 그때부터 4만원, 5만원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요. 이런 거 무조건 되는 거, 이런 것도 거의 될 확률이 높겠죠. 2명 빼고 다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이거 딱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본 다음에 지역 보시고 위치 보시고, 그리고 체험 가능 요일 보시면은 월화수목금토일에서 5시 반에서 8시 30분 사이. 이때는 거의 매일 된다고 봐야 되죠. 저녁 시간 어차피 밥 먹을 거고 매일 되니까 이런 거는 무조건 저는 지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날 발표 나면은 이때 사이에서 가서 방문하셔서 드시고 글을 이때까지 아니면 이때까지 마무리해서 올리시고 그 URL에다가 넘겨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이게 당첨이 되면은 이게 문자랑 카톡이 와요. 리뷰노트에서 통해서 이제 오기 때문에 여기 그 연락처를 주거든요. 그래서 걷다가 직접 문자 보내셔서 예약을 잡으면 됩니다. 이 가능한 요일에. 그래서 체험단은 이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. 이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이 얻어먹으러 다녔죠. 비용적인 이점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다. 근데 어느 날에는 여러 개를 막 신청해봤더니 막 보이는 거 만만한 거 다 신청했어요. 이런 거 다 신청하고 한 주에 3개가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취소를 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냥 한번 해보자, 3개나 써보자 했는데, 그래서 막 토요일, 일요일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가버리면 3일을 다 방문하고 3일 만에 글을 다 써야 됐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좀 빡센 거죠. 예를 들면 일요일에 간 집은 그날 바로 글을 올렸어야 됐던, 그렇기 때문에 뭐 기존같이 이렇게 초안을 쓰고 AI한테 개선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것도 어려운 방법은 아니지만 그날 바로 쓰기는 조금 빡셌던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리 좀 선작업을 좀 할 수가 있을까, 혹시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는데, 그때부터 이제 기존 방식이랑 좀 완전히 바뀐 방법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더 AI를 더 많이 활용하고 또 빨리 글을 작성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.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선작업으로 글을 허접하게나마 써놓고 이거를 이렇게 개선을 요청해서 AI가 후작업을 해줬거든요. 얘가 쓴 말 중에 조금 과한 표현이나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좀 잘라내고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글을 쓰는 방식이었다면, 이제 개선된 방법으로는 이 선작업 있죠? 선작업을
AI한테 또 맡기는 거죠.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다 그냥 AI가 한테 맡기고 저는 마무리 편집하는 작업만 해서 작업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요즘은 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기는 해요. 원래 같은 경우는 제가 5월에만 쓸 때만 해도 할루시네이션이 굉장히 심했거든요. 그래서 막 없는 메뉴 그리고 있지도 않은 인테리어, 그러니까 얘가 상상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 좀 쓸모없는 글이 나온 거죠. 근데 지금은 관련한 글이 있는 매장이라면 제미나이나 다른 AI 통해서 좀 좋은 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썼었는데 이 노트북 LM이라는 걸 썼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노트북 LM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그냥 무료입니다.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할 수 있고요. 여기서 예를 들면 딱지 검색해봅니다. 가려는 게 여기죠. 여기를 글을 몇 개 가져옵니다. 이 링크들을 여기다 넣어줘. 블로그 글 같은 경우는 잘 못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삭제하시고 그냥 글을 복사를 합니다. 복사를 하시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흡수키 대신 글을 넣어줍니다. 한 4개 정도 넣어줬던 것 같아요. 이런 거 빼고 이런 건 아마 그냥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. 그다음에 이제 링크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여기다가 요청을 하는 거죠. 신기를 넣다 집에 블로그 글을 쓸 거야. 검색에 최적화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합니다. 그리고 보통 체험단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키워드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게 키워드를 포함해서 작성해줘,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프롬프팅을 했습니다. 근데 이 넉딱지는 사실 헌술하기 좋거나 기본적으로 무한 리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예를 들면은 껍데기 맛집, 신길 맛집, 이렇게 2개 키워드 포함해서 작성해줘, 이런 식으로 작성을 요청을 합니다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삼겹살, 꼬들살, 사이살을 먹어요. 이렇게 컨텍스트를 좀 명확하게 주는 거죠. 난 이거 먹을 거고, 이거 먹은 내용 가지고 작성할 거고, 2000자 작성해주고, 이거는 빼도 되겠죠? 내용이 없으니까. 그리고 키워드 포함해서 작성해줘,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. 그 컨텍스트를 지키면서 이렇게 작성을 잘 해줍니다. 그래서 이 글을 복사해서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돼요. 이런 거 만약에 동치미 막국수 소스 같은 거 있는데, 제가 만약에 동치미를 먹고 막국수를 안 먹었다 하면 이 내용 빼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잘 작성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은 제가 이미 아직 이제 이번 주 일요일에 방문을 할 건데, 미리 글을 써두면, 미리 세팅을 다 해두면 편집 사진만 그대로 걷다 껴주면 되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글을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글을 미리 써놓으니까 어떤 사진을 찍을지도 좀 명확해졌던 것 같기도 하고, 어쨌든 더 중요했던 점은 방문 이후에 글을 작성하고 업로드하는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9월까지 글을 썼었는데, 뭐 어떤 거는 조회수 잘 나오고 안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조회수가 저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게,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체험단에 당첨이 되긴 하거든요. 글이 이렇게 있으면,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은 유튜브 쪽이 좀 더 관심이 많이 쏠렸어요. 그래서 9월까지 운영을 하고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도 기회가 되면 가끔은 체험단에 신청해서 체험단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. 어쨌든 비용적인 절약을 될 수도 있고, 글을 쓰는데 시간이 굉장히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주말에 가끔 시간 되거나 먹고 싶은 게 생기면은 체험단 통해서 갈 예정이고요. 그리고 어쨌든 이제 블로그를 4달 하면서 느꼈던 점은 AI를 써서 이제 돈을 못 벌었죠. 돈을 번 건 아니지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은 많이 줄일 수 있었고, AI를 써서 어떤 가치 있는 경험을 처음 해봤다, 그런 경험을 하기에 굉장히 난이도가 굉장히 이지한 그런 경험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AI를 써서 뭐 글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거 작성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, 혹시나 더 좋은 방법이나 본인만의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블로그가 아니더라도
여러분의 삶에서 AI를 사용해서 어떤 작은 무언가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계획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글을 통해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